안녕하십니까. 자, 2023년 5월달입니다. 자, 시간 상당히 빠르게 갑니다. 새해가 밝았는가 싶었더니 벌써 5월달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5월달 오른쪽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지살입니다.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. 이동살이다 보니까 뭐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중에 크게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기기 쉽고, 또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사업의 확장이나 취업 승진 등에서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도 포함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자신이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적객성 업무나 대인 상대, 출장 업무가 어울리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출장이나 여행, 이사 등으로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취업 승진 등으로 명예가 상승하는 시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그동안 별렀던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반대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바쁘기만 할 뿐 실속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, 또 가정에서도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별거나 각방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여행이나 나들이 등에서도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도 포함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?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5월달 한 달 동안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3세, 63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수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 매사 그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가지고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어떨은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,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반목 같은 이런 불상사도 따를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겠고, 또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수성의 기분으로 모든 것 생활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에서는 그 어려움도 따르기 쉽겠고, 또 여자분들은 그 남편과 그 불화와 갈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부부간의 화목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그 묘지에서 사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죠. 다음 달에는 병지, 그 다음에 쇠지, 이런 식으로 점차 좋아지는 그런 운세니까 시간이 갈수록 좀 큰 기대를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15세, 75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이나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지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, 매사 그 좋은 결과가 따르는 행운의 시기지만은 그 자신의 그 고집이나 아집, 독선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이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욕심과 야망이 지나시다 보면은 구설수나 잡음도 따르기 쉽겠고, 특히 그 아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 이 제왕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제왕지에서 그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바로 하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도 좋은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운세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? 쇠지에서 왕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죠. 다음 달에는 비록 내려가는 기운이지만 근록이니까 오히려 현재보다 더 나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
27세, 87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제왕지네요. 제왕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. 이 제왕지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좀 서운하거나 상처되는 그런 말이나 일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금이 가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력은 똑같죠, 그죠? 쇠지에서 제왕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다음 달에는 어떻습니까? 걸럭지지만은 자신의 그 고집이나 아집도 좀 줄어들고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39세, 99세 되시는 분들 얼축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기복과 부침도 좀 따를 수 있겠고, 또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이 따르기 쉬운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성관계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욕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당연히 그 유흥이나 이성 문제라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처신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이 주식에 관련된 그런 일이 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관대지에서 목욕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죠. 다음 달에는 내려가는 기운이지만 장생이니까 오히려 이달보다는 더 좋아지는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51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과 천간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태지에 속합니다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천을귀인이 그 운세에 쏘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간충이 함께 하죠. 이 천간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랠 수 있으면은 오히려 생활의 전환점이 되거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태지에 속합니다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이 조금씩 서광을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도 조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워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어떤 이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힘든 시기라 가지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는 아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막 잉태한 상태다 보니까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좀 절실한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직장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부침도 좀 따를 수 있으니까 매사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에서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도 조금씩 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거기가 상당히 좀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보다는 차분하게 좀 기다리고 노력하는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양지에서 태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죠. 그 다음 달에는 절지까지 내려가겠네요.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5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3일, 6일, 그죠? 자, 15일, 18일, 27일, 30일 요 정도가 보입니다. 여기 장성살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
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육회살의 방합 같은 경우에는 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을 성취시키거나 뭐 시험 같은 이런 고비를 좀 거쳐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좀 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 날, 4일, 12일, 13일 그죠? 16일, 24일, 25일, 28일 요 정도가 보입니다. 여기 월살의 충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는 이성간에는 갈등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 각종 사고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반한살의 육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 취득이나 성진성급 같은 이런 과정에서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여기 12일 날 연살의 원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성간의 그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 아니면 부부간에 어떤 화합을 다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대화 간의 그 상대편의 마음을 좀 다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자칫하면은 크게 문제도 만들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이런 날은 그런 그 이성간의 교제는 좀 피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르는 그 2023년 5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5월달 월운세 더불어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